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당당한 염세주의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세주의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겠죠.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서 지극히 비관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염세하면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다가오지만 사실 염세에는 여러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회적 자리매김으로 너무나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염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 세대의 문제부터 다뤄볼 건데, 이 염세주의라는 거는 사실 세대와 관계없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라 하더라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세주의자가 된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자연스럽게 염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염세가 일종의 초월이 되어가는 이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최소한의 욕망만 그냥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일본에서 그런 세대가 출현을 했는데,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득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신양명, 부귀영화, 세상의 명리,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을 끊게 되는 거죠. 최소의 수입으로 최소의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득도한 수행자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사토리 세대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엠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속세를 초월하는 거죠.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성취 자체를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실패도 없고 실망도 없어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탕핑 세대라고 해서, 탕핑이 이제 반드시 눕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자본의 노예가 돼서 쳇바퀴처럼 고강도 노동을 감수하면서 그마저도 취업도 어려운 이런 세상 싫다는 거죠. 그냥 누워 있겠다, 이런 세대고, 이 책의 저자는 대만 분이신데, 대만에는 불계 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링허우는 이미 출가했다, 이런 명제가 되게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주링허우는 Y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연애 같은 경우도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리고 주링허우 세대는 자녀를 낳아도 그렇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성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거의 출가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도 청년 세대의 고통은 비슷하게 심한데, 미국에는 특별한 명칭은 없고, 여튼 70년대생이 X세대고 80년대 이후 세대가 X세대 다음 세대니까 Y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밀레니얼이라는 자체가 약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미드 시트콤 보면 독립 아니에요? 독립. 무조건 성인이 되면 집에 나와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서양인들은 원래 저렇게 독립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학자금은 학자금대로, 빚은 산더미고, 취업은 취업대로 안 되고, 취업 돼봐야 급여는 학자금 대출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튼 염세주의라는 삶의 태도를 원치 않았는데도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몰려가는 그런 청년 세대의 모습들인데,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이해, 공감, 나아가서 연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하면 다 되는데 우리 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얘기 해봐야 반발심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나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흔한,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9급 공무원이면 대학 나와서 할 수 없는 직종이었어요. 왜냐? 주변의 시선 때문에. 대학까지 나와서 어떻게 9급 공무원을 하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그 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더 적극적 이해,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세대 본인의 자세가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자, 사회적 삶, 사회적 자아가 있고,
개인적 자아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적 측면에서는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튼 어렵게 주어진 상황 내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밖에는 사실 방법은 없겠죠. 염세의 두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세라는 게 꼭 청년 세대만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일반에 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염세의 관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피로서의 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기대하는 바가 원래 많은 거예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염세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세대로서는 청년 세대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도피로서의 염세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뭐 버린다고 하지만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중간한 피로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이제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뭐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 왜냐면 생이 또다시 올 거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번 생은 망했다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여튼 한 번뿐인 생이기 때문에 도피로서의 염세, 이런 자세를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삶에 이르기 위한 염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진정한 측면, 궁극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면 그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불교적인 염세도 뭐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철학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도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죠. 왜냐?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는 그냥 뿅 하고 던져진 거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던져진 것이다. 근데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데 거기서 이 역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역설이 뭐냐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삶이 너무나 단정한 거예요.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누구나 일정 정도 노력만 열심히 하면 거기에 당연히 성과가 주어지는 이런 조리 있는 사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라는 게 항상 뭐 고민도 있고 방황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서 약간만 탈선을 해도 바로 실패자, 루저로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지? 고등학교 때 잠시 방황하면 평생 그렇게 되는 거고, 대학교 때 잠시 방황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부조리하지 않은 잘 정돈되어 있는 삶이라는 건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실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거죠. 까딱 선택하면 잘못하면 그냥 낙오자가 되겠네. 근데 부조리라는 게 사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원래 이게 부조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실패가 보다 더 용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80년대 산업 환경이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리를 못 잡으면 그때는 완전 진짜 루저가 되는 겁니다. 취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 어떤 자리매김을 못하면. 근데 지금은 다 못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확행, 요즘에는 미세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도 용인이 되고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무슨 인생을 저렇게 작은 일을 하고 저러고 살아, 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일상의 행복, 이런 것들 찾는 게 더 칭송받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개성만큼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부조리, 삶에 대한 염세에서 꼽힐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사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탈이 성과로 나타나는 삶인데, 염세가 발전하면 이제 초월이 되고 초탈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불괴가 될 수도 있고 부조리 속에서의 자유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초탈이 역으로 따지면 내가 성과를 내야지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면 비운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부담 없이 무언가에 도전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원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 개인적으로 좀 감흥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이라는 목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수레를 아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물어본 거죠. 아니,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재경이라는 목수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죠. 그걸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러니까 3일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일종의 염세가 초탈이 되는 거죠. 뭔가 초탈하게 되면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자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부담감이 많고. 자, 5일을 재개하면 명예, 인정욕구 이런 거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솜씨와 서투름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7일을 재개하면 저의 사지육신을 잊게 됩니다. 뭡니까? 무아의 경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의 절대 고수는 무아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몰입. 그래서 요즘에 자존감 유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게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보면 삶은 더 괴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사지육신을 잊게 되는 무아의 경지가 절대 경지가 되겠죠. 그러면 조정에서 요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외부의 간섭이 그냥 탁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자, 3일을 재개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초탈을 해서 부자 되겠다는 욕심을 품지 않고, 그러면 실행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5일 동안 초탈을 해서 명예 이런 것도, 인정욕구도 다 사라지게 되고, 7일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실행력이 높아지고 또 성과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극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역설이 바로 또 염세가 발전한 초월, 초탈로부터 이어져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